1899년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개통되며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철도는 진화를 거듭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횡단하는 대륙철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대륙철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북방연구센터장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이후에 경부선, 또 경의선, 호남선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타는 철도이지만 그 철도의 주행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철도의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무쇠로 만든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고무바퀴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지만 철도는 강철 바퀴가 강철 레일을 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철제 바퀴는 고무 바퀴보다 마찰 지수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차라는 단어는 한자로 수증기로 가는 차를 뜻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네, 기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최초의 철도 열차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죠. 네. 이후에 석유를 이용한 디젤 기관차와 전기를 이용한 전기 기관차가 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열차나 진공 상태에 있는 아진공 상태인 튜브 안에서 시속 1200km 이상 날아가는 하이퍼 튜브 같은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열차들이 등장하겠지만 예. 아직은 전기와 디젤을 활용하는 열차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철도와 그 기차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르고 있던 얘기였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자 철도가 이렇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 중에 가장 빨랐던 것이 새마을호인데요. 새마을호의 소요 시간은 4시간 10분으로 평균 속도가 한 100km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으면서 2시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KTX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방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한 4-5시간 걸리던 거리를 KTX가 개통되고 나서 타니까 2-3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정말 네, 이건 맞습니다. 교통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자,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철도나 대중교통 개발은 물론이고요.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남북 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신북방 협력을 위한 국제 철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북한과의 공동조사 기간 중에서도 남북한 철도기술 협의에 적극적인 의향을 북한에서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철도연구원은 북방철도연구센터를 통해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 그리고 상호 운영을 대비한 혁신기술 개발과 정책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철도에 대한 급속 보수 보강 연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노후한 철도 시설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개량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 철도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분단돼 있던 우리 국토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륙철도 연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륙철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륙철도는 북한과 중국을 지나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철도를 말하는데요. 대륙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화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예. 열차로 이동하면 그 절반인 14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운송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화물의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처럼 철도를 통한 국가 간 또 대륙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철도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네트워킹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원 전에도 동서양은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과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되면서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예. 19세기 증기기관차 개발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활한 대륙을 개척하는 데도 1등 공신이 바로 철도였고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 건설 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철도는 한때 과거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고속철도가 등장한 이후 다시 제2의 철도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속철도를 통해 시공간을 압축함으로써 세계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남북의 철길이 열리고 또 이게 유럽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비행기나 배가 아니라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철도와 철도를 연결하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차 선로의 폭, 저희는 이제 궤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이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선로 폭이 1,435mm로 표준계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1,500mm, 20mm인 관계로서 표준계보다 85mm 더 넓습니다. 그래서 네. 궤도의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열차로는 러시아 철도를 달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궤간이 다른 국가를 통과하려면 멈춰서 짐을 내리고 싣는 환적 과정을 반복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환적 과정은 짧게는 하루에서 또는 길게는 수일이 걸리는데요. 국경을 지날 때마다 이제 멈춰서서 환적을 하게 되면 국경지 지역에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교통 정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가마다 철도 폭이 다르다는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환적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선로 폭 문제를 해결했나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선로 폭에 따라서 열차 바퀴축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바로 궤관 가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차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퀴축을 안전하게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열차 선로 폭이 바뀌는 구간 한 25m 정도 거리에 표준계 관계를 변환할 수 있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잠금 장치와 스프링을 활용하여 바퀴축이 표준계와 관계를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열차가 가이드레인을 지나게 되면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바퀴축을 안전하게 넓히고 좁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달리는 그 기차에 네. 궤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전하게 해내는 게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선로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퀴가 선로 규격에 맞게 맞춰져서 운행을 하는 기술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뭐 짐을 옮겨 싣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네, 여러모로 교통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궤간 가변 시스템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그 해외 선진 기술과 비교했을 때 부품 수도 절반 이상 줄이고 무게도 30% 정도 경량화해서 유지 보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이 궤관 가변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방식은 기름이 들어가는 유압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장기간 이제 시험 운행 시에 윤활유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궤관 가변 시스템은 윤활유 없이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특히 국제철도기구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는 등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개발하신 이 시스템이 보수가 훨씬 쉬운 것은 물론이고요. 장시간 운행에도 문제가 없다, 거뜬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이 개발하신 궤관 가변 시스템, 우리가 제동 장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한국은 이제 현재 대륙과 단절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토가 좁아서 예. 장거리 육상 수송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열차 같은 경우는 보통 25량에서 30량 정도의 화물 열차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 국가 같은 경우는 최소 50량에서 많게는 140량까지의 긴 열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화차의 제동 장치가 러시아나 중국 화차의 제동 장치와 서로 반응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을 분석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제동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예. 장대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른 열차의 제동 장치를 그 어떤 길이든 간에 이 제동 장치가 하나의 열차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동 장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길게 운영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저희 열차가 그대로 중국과 연결되었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긴 열차와 혼성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하였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온도가 아무래도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춥잖아요. 낮은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철도를 그냥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뭐 나라 간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협의만 되면 이게 대륙
철도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동 장치 같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로 폭인 괴간도 해결했고 예. 또 제동 장치도 개발됐으니까 이제 대륙철도가 달리는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아직 그 하나의 장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희 가변 연결기라고 하는데요. 연결기는 그 철도의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적인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른 형태의 연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변 연결기도 개발해서 지금 연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이런 철도를 개발할 때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어떻게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런 표준이나 규격이 없는가 봐요. 아니요, 표준 자체는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길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대륙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호환에 대한 기술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더 필요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나 기준은 있지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맞습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호환해서 쓰는 데는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륙철도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드는데요. 이 괴간 가변 시스템 개발하기까지 지금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만든 개간 가변 대차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달려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달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달리면은 저희가 개발한 부품을 다 러시아에 가져가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시설이 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괴간을 변경하려면 광궤도도 깔아야 되고 변환궤도도 깔아야 되는데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술을 좀 의존을 하려고 보니 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해서 결국 저희는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변환궤도를 개발하였고 예. 국제 성능 테스트도 성공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동 장치의 경우는 50량의 열차를 만들어서 또 직접 시험하기가 좀 쉽지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50량짜리 모듈형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3량에 시뮬레이터를 달게 되면 50량짜리 열차를 만들지 않아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제동 장치만 따로 떼어서 이런 그 네모 형태의 네. 50개의 그런 그 제동 그 시뮬레이터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세 개 차량에다 탑재를 하게 되면 네. 실제 50개와 연결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네. 됩니다. 그럼 이 열차가 네. 북한이나 러시아까지 달려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시험이 네, 가능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이 말씀해주신 그 테스트까지 이제 완료를 했으면 이 괴간 가변 시스템이 이제 실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실용화 단계는 어디까지 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국제 공인기관의 이제 인증 시험을 통해서 실험실 레벨의 증명은 마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러시아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특허들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개발된 기술은 화물 운송을 위한 화차 기술이고요. 여객선 수송을 위한 고속 열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 정말 화물은 물론이고요. 여객 간 운송에도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이 괴간 가변 시스템이 따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의 향후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제 창립한 지 24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도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경촉 연구를 하였지만 이제는 뭐 K 방역으로 대표되듯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 철도 기술의 미래 20년을 향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한국 철도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은 언젠가 반드시 올 한반도의 미래라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대륙 철도 상호 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핵심 기술들을 차분하고 촘촘하게 준비하고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선진 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 이렇게 그 괴간 가변 시스템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마련이 되면 그 일반 열차 있잖아요.
속도가 그냥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일반 열차만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KTX 같은 고속철도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개발한 것은 화차 기술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시험 심의 레벨에서는 200km 이상까지 달릴 수 있는 건 확인을 하였고요. 예. 기술 자체는 화물 열차나 또는 이제 일반 열차나 고속 열차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철도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국방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